예, 안녕하십니까.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가독성 높은 코딩 방법이라는 세션에 이어서 견고하고 이제 빠른 코딩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편집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에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키보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 기능들이 혼자 터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매뉴얼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하도 여기 개발 도구나 이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참조하거나 포털 사이트의 어떤 고수들의 블로그를 보는 그런 것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기본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개발 도구에 제작사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참조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움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매뉴얼 이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사용법, 그 다음에 생산성 높은 편집을 위해서 어떤 단축키를 써야 될 건지, 윈도우 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XG5000이라는 놈의 버전을 보면은 일단 4.51이고요. 일단 이 도움말에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 최신 버전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신 버전 하면은 어떤 LS 산전에서 서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버전이 가장 뉴 버전인지 아니면 오래된 버전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새 버전이 존재한대요. 확인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지금 4가지 도움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XGK, XGB, 이거에 이제 우리 XGB용을 우리가 지금 기능장용 PLC로 싱글 보드로 되어 있는 거니까 확장을 하지 않는 단일 보드로 되어 있는 모델이 XGB 타입이거든요. XGB 타입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여러 이제 레이어를 갖는 그냥 확장형 보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부분이 있는데, 명령어도 XGB 계열에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말을 본다면 이 2가지를 보는데요. 이 2가지의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가장 처음에 다운로드 할 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은 위치는 본인이 XG5000을 설치했던 폴더 밑에 언어별로 있는데요. a.kor이라는 부분에 가서 유형별로 보면 이 PDF 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 이 위치에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는 MS사의 엣지 브라우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엣지 브라우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의 좋은 점은 이 PDF 파일의 목차를 옆에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목차를. 이게 PDF 엣지 브라우저의 이제 장점인데, 윈도우즈 10 이상 버전에서는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니까 아마 이 PDF 파일의 기본 확장명이 PDF 파일인 경우에 아마 더블 클릭하면은 아마 엣지로 열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PDF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관계는 없고요. 좀 엣지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MS의 엣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G5000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보면 여기 이제 LDA 레드 다이어그램 편집에 대한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파라미터나 디버깅하는 수정하는 방법, 실제 XG5000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환경인데 매뉴얼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LS 산전에 홈페이지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XG 정보에 보면은 솔루션 스퀘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버전에서부터, 그리고 LS 산전이 앞으로 어떤 그 PLC나 LS 산전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정보나 어떤 그 레퍼런스 사이트나 활용도 어떤 아니면은 그 샘플 프로그램을 아마 이런 솔루션 스퀘어라는 이 부분,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배포도 하고 아마 홍보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소가 URL이 나와 있습니다. ssq에 lselectronic.co.kr 여기를 눌러보면 LS산전이 새로 최근에 오픈한 그 솔루션 스퀘어라는 페이지로 들어와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 자료실 게시판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각종 그 동영상이나 교육용 관련된 영상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료실 가보면은 이 자료실에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나 매뉴얼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좀 찾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XGB하고 관련된 PLC죠. PLC 중에서도 만일에 그 소프트웨어를 찾고 싶으면은 여기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적용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현재 PLC의 가장 최근 소프트웨어 버전이 XG5000 버전 4.3이 있는데, 이게 더 늦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지워볼까요? 일단 지우고 적용. 4.5나 11월 5일 버전이 있네요.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사용 설명서하고 기술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이를 XG5000으로 키워드를 제한해서 적용을 한번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매뉴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능장 시험서로 쓰는 그 모델은 XGB용이에요. XGB용. 이게 이제 싱글 보드로 확장성이 없는 단일 보드로 있고, 우리가 그 기능장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GB하고 관련된 사용 설명서, XG5000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XGB 명령어 사용 설명서를, 이거 두 가지를 다운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료실에서 최근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를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 매뉴얼을 열었다고 치면요. 매뉴얼을 그래서 XG5000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인스톨을 하면 이게 지금 이 매뉴얼까지 최근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정 이력을 살펴보니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인스톨을 한 8월달 버전에 인스톨 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했는데, 보니까 이게 최근 버전까지 매뉴얼까지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게 최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도움말에서 여기 있는 그 전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여기서 최신 버전 확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도움말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그 PDF 파일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에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엣지의 좋은 점이 그 PDF 파일의 목차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나열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PDF 파일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이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F로 이게 이러면 이게 찾기 창이 하나 뜨죠. 예를 들어서 XGB를 누르는 순간 지금 계속 찾죠. 32, 34 지금 전체 지금 이 열려 있는 PDF 파일에 XGB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표현된 이 노란색 바탕이 지금 이제 첫 번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바에 노란색 이 줄무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전체 이 PDF 파일의 전체 페이지 중에서 이 XGB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는 이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그 문서의 현재 이치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뭐 첫 번째 페이지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한 중간쯤 내려가서 그 노란색 있는 쪽에 페이지를 올려보면
여기 어디쯤에 지금 XGB가 있대요. 저 바탕에 있는가 볼까요? 이 매뉴얼은 XGK하고 XGB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GK를 기준으로 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XGK에서 안 되는 XGK에서는 되지만은 XGB가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XGB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좀 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전체적인 이 매뉴얼을 볼 때 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상위 버전의 설명을 하고 예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PS 타입에 대해서는 안 되는 예사항을 주로 내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기능들이 명령어죠. 명령어. XGB 명령어를 누르면 이렇게 XGB 명령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다 이제 그 버전의 계정 이력을 한번 보면요. 2000년 8월까지 3.0 버전이니까 지금 최근 버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기능으로 온 타이머를 한번 찾아보죠. 타이머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첫 번째가 지금 온 타이머에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타이머에 관련돼서 지금 쭉 그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한 차트가 나오고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타이머를 가지고 실시했던 샘플 예제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머의 특징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실제 샘플 예제를 타이머를 가지고 쓰면 샘플 예제들을 우리가 참조하는 방법. 그래서 매뉴얼이 어떤 그 개발 도구든지 익숙해지려면은 그 매뉴얼을 보는 방법에 가장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이라는 게 물론 그 LS 한전이 만든 매뉴얼이 썩 그렇게 잘 만든 매뉴얼은 아니에요. 역시 그 매뉴얼을 가장 잘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이 만든 매뉴얼이 가장 잘 만드는데 얘는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런지 매뉴얼이 그렇게 썩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매뉴얼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또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매뉴얼을 읽기 위한 절차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나열하면은 법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뉴얼을 처음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매뉴얼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안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다루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그 사양 어찌 보면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캐파시티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그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PLC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비트라는 데이터의 단위하고 그다음에 리블, 바이트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 개발 도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단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산술 연산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상식을 요구를 하거든요. 워드 데이터의 사이즈 이런 것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좋고요. 실수형이나 리얼 데이터라든가 그다음 문자, 스트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실제 현업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주로 이런 데이터를 다룰 건데 기능장 시험에서는 주로 안 다루니까 뭐 간과하고 지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봐두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에 보면 또 데이터 범위에 입력 범위가 있습니다. 각 그 모델별로 PLC 모델별로 입력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해요. 비능장 시험이라면. 왜냐하면 이걸 초과해서 쓸 만큼의 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다, 한계가 어디까지다 하는 정도는 몰라도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대형 프로젝트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따져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참조하는 게 레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진 프로그램 샘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스캔 타임하고 관련된
정보, 스캔 타임하고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버전 4.5 이상 버전에서는 그 솔루션 스퀘어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이 이런 샘플 갤러리라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아마 자료가 많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유용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데이트하고 관련된 이런 어떤 함수나 이용 방법에 대한 샘플을 알고 싶으면은 이걸 보거나 링크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추가 정보 링크 보면 우리 웹사이트로 올라가듯이 솔루션 스퀘어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문서로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PLC 레더 다이어그램 그 소스도 PC에 저장을 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현재 열려있는 이 XG5000 통합 환경에서 열어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 부분에 데이터가 많거나 샘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기능장 시험 정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 많아지고 여기 이 사이트가 활성화가 된다면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알아두시면 이 매뉴얼에 스캔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스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제가 다음 스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세션에 심도 있는 과정을 다시 만들 때 언급하기로 하고요. 인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꼭 매뉴얼을 활용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매뉴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질적인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단축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단축키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편집하고 관련된 단축키인데, 편집하고 관련 단축키를 보면 우리가 컨트롤 X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잘라냈다가 복사형 클립에다가 복사해 놓은 형태가 되고요. 컨트롤 C는 그냥 단순히 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 이 정도에 대한 편집은 아마 그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시는 그 사용자라면은 거의 손에 익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이 XG5000하고 관련된 이제 독특한 키가 라인 삽입하고 관련된 컨트롤 L, 컨트롤 D, 컨트롤 I, 컨트롤 T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기억해야 될 단축키가 F3, F4, 그 다음에 Shift F1, Shift F2, 그 다음에 F6, 가로 직렬 접점 연결, 병렬 접점 연결하게 한 F6, 그 다음에 반전, 그 다음에 출력인 F9, 그 다음에 리셋, 셋 코일, 리셋 코일, Shift F3, Shift F4.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에 넣고 단축키를 사용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입력 부분이 있고요, 입력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력 부분이라 하면은 F3 P0로 F9 출력을 P40으로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쌍을 이루는데 이 왼쪽 부분에 입력으로 나타나는 해줘야 될 명령어가 있고 오른쪽에 출력 부분으로 나타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보면 F3,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Shift F1 이 부분 이게 지금 왼쪽에 입력 접점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F10이라는 펑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왼쪽에 F9, 그 다음에 이 비접점 출력, 그 다음에 셋 코일, 리셋 코일, 그 다음에 포지티브 출력, 네거티브 출력. 이 부분이 아웃풋으로 발생하는 오른쪽에 나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인풋과 아웃풋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인풋은 계속 중복해서 나열해도 좋은데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부분은 딱 한 번만 발생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발생. 그리고 굳이 인풋은 계속 그 접점수를 직렬로 나열에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하면 좋은데, 아웃풋은 나열하기 위해서 맨 오른쪽 끝까지 커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그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아웃풋 시그널을 입력하면 맨 오른쪽 끝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편집을 해보면 아주 기본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요. 이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물어보면 여기에 컨디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른 액션, 실행이 있다. 이렇게, 이건 프로그램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쌍을 이루고요, 컨디션과 액션이 쌍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우리가 또 반전 신호로 출력을 P1 입력한 다음에, 자, P41에 출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컷을 여기 끝에다 갖다 놓고 쓸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면 출력을 가운데 직렬로 선을 연결을 자동으로 채워주면서 P40을 나갑니다. 이렇게 F9를 눌러서 출력을 P41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해놓고 이 아무 연결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 F9을 눌러서 P41 이렇게 입력하면 알아서 붙기는 붙어요. 그죠? 붙긴 붙는데 굳이 이렇게 이 화살표 커서를 원하는 위치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입력은 여러 개가 중복해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입력을 여러 개 중복한다는 것은 직렬로 3 P3 또 직렬로 F3 P4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함수를 펑션을 집어넣을 수 있죠. F10 크다 C0가 0보다. 자, 이런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출력을 F9 P43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끝을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출력을 이중으로 또 다른 여기다가 또 한번 출력을 넣어볼까요? 양에 이것도 직렬로 출력을 해라. 9 P44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P43을 오버라이드 시켜버리죠. 덮어쓰기를 해버리죠. 여기에 직렬로 P44를 또 출력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 출력은 하나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중 코일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중 코일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그 편집을 하는 기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Shift 키입니다. Shift 키. 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만들 때는 자, 왼쪽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화살표 키로 하면은 원하는 만큼 위로 가면 이게 원하는 만큼을 복사가 돼요. 자, 이게 복사가 기본적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게 컨트롤 C에 복사됐습니다. 여기다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고요. 다시 범위로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지운 다음에 컨트롤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컨트롤 X 잘라냈지만은 어디로 갔어요?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는 거. 다시 원위치 컨트롤 Z 컨트롤 Z가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컨트롤 Z를 누르면 뒤로 했던 행위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계속 반복.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라인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꽤 많아요. 라인 전체를. 대부분 우리 저기 개발자들은 이렇게 하죠. 여기다 Shift 키를 놓고 이렇게 막 화살표를 가는데 라인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왼쪽으로
이 커서가 이 왼쪽에 있는 우리 이게 이제 설명문이나 네이블 집어넣기 위해서 쓰는 그리고 스텝수를 보여주는 이 컬럼으로 이 커서로 옮겨가 버리면, 자, 여기서 화살표 키를 왼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보셨습니까? 자, 왼쪽으로. 이 라인을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화살표 키를 넣고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전체를 Shift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라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라인 전체를 선택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화살표 키를 왼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당기면 전체가 선택된다는 거. 자,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순간 방금 밑에 창 하나 올라온 거 보셨죠? 자, 이중 코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자, 이중 코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집이 가능할 때 올라오게 한 시그널을 알려주는 옵션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도구에 가보면, 옵션에 가보면 프로젝트 공통에 편집 시 이중 코일 체크 기능이 여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거를 해버리면은 어떤 형상이 있는 거 볼까요? 자, 딜리트. 자, 복사 컨트롤 C. 다시 복사를 똑같은 P40이라는 출력이 있는 코드를 복사해도 방금처럼 이중 코일이 있습니다 하고 윈도우 창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그런다고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할 때 체크합니다. 컴파일 일괄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편집할 때 근데 이게 편집할 때 이렇게 우리는 체크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질 때는 그 편집하는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좀 소위 말하면 버벅거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클 때는 안 하는데 우리가 주로 기능장 시험할 때는 프로그램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편집 공통에서 편집 시 이중 코일 체크 기능을 체크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중 코일은 굉장히 심각한 버그니까요.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G5000의 고유의 편집 기능인 컨트롤 L과 컨트롤 D, 그 다음에 셀 사이 컨트롤 I와 컨트롤 T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뭔가 라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컨트롤 키 누르죠. 컨트롤 키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여기 L 이렇게 식으로 눌러서 화면을 열어주고요. 자, 컨트롤 D가 라인 삭제죠. 컨트롤 D 이렇게 라인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I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I. 이 사이에다가 내가 A 접점을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컨트롤 I 하면 한 칸이 열리죠. 한 칸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여기 있는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빈 공간으로 물려갔지 절대 P44가 물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커지는 거 아니니까 컨트롤 I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고요. 이제 빠른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편집 습관이 뭐냐면, 가능하면은 같은 그 패턴의 그림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근처에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로 해가지고 지금 이중 코일이 발생했다는 메시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바뀌는 부분만 수정해주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만일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싶어요. 이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밀어넣고 컨트롤 I 밀어넣은 다음에 여기를 F6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올려서 여기다가 F3 P30 P6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전체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커서를 놓고 컨트롤 I.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편집하면서 커서가 녹색 아니 청색일 때가 있고 빨간색일 때가 있는데 여기 인서트 키를 눌러 있는 여기 보면은 삽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있는 값을 뒤로 밀고 입력을 할 거예요. 3 밀고 입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가 이게 녹색 인서트 키를 이렇게 누르면요 녹색으로 청색으로 바뀌었죠. 청색은 여기 보면 겹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F3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위에 겹친 오버라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F3 그 위에를 오버라이드를 한다.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죠. F4로 오버라이드 하니까 비접점으로 입력이 됐고요. 만일에 여기에 인서트 모드로 돼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으면 F4를 누르면 밀어내는 걸 보이시죠? 자기 위치 다음에 있는 P0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서트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이 색깔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입력 모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그 삽입 모드를 쓰지 않고 그 인서트 모드 겹침 모드를 쓰거든요. 오버라이드 모드를 여기 있는 그 인서트 키보드에 보면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인서트 키를 눌렀다 떼면서 여기가 겹침 아니면 삽입인지 표시도 되고 그걸 색깔로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가능하면 겹침 상태를 놓고 편집을 하도록 하는 버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빠른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을 분할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에 가면 이거는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분할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로 이렇게 이런 분할할 수 있는 이 스플레이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분할이 됩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위아래 창의 사이즈를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창을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은 이 스플리터를 맨 밑으로 나는 맨 위로 끝까지 올려버리면은 전체 창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창을 분할할 때 창에서 분할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 그래서 분할을 해 놓고 이렇게 창을 분할해 놓고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입력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출력을 코딩하러 갈 때 입력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면서 출력을 코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출력 부분으로 아래 창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력이다 그러면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 조건을 참조하면서 출력 조건을 코딩 그래서 출력 부분을 코딩을 이어가는 견고하고 빠른 그 코딩을 위해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그 개발 도구들이 제공하는 단축키라든가 유용한 기능들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오래된 그 올드한 매뉴얼 버전을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하고 활용해야 될 그 단축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도 이용하지만은 생산성 있는 편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창 분할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짰으면 견고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완성 단계에 때문에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코딩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생산성 있는 테스트 방법이 될 건지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